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방송을 합니다. 아마 거의 원테이크 형식으로 나갈 것 같고요. 예전에 창원에서 했던 방식을 오랜만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상황이 몇 가지 생겨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이제 녹화를 해서 바로 보낼 겁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한 일주일, 10일 전부터 제가 40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각종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에서 아마 데스크탑 빌드에서 보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부채 40조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기 국채 1년 미만물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8조 달러고요. T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T노트라고 이야기하는 중기 국채 2년물에서 2년에서 10년 사이의 국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비중이 높은데요. 60% 정도 미국 돈으로 하면 24조 달러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장기국채 T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20년에서 30년물 국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 정도 미국 국가부채의 약 8조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제로금리 가까이 돼가지고 이자 부담이 많이 없었잖아요. 시나리오별 실질 이자 부담 비교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실효 가정 평균 금리 적용 시에 약 3.35% 정도로 계산을 했거든요. 과거 저금리 0에서 1%대 시절 발행된 장기국채가 아직 섞여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이자 비용이 약 1.3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롤오버 해가지고 지금의 이자율 상태로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약 4.06%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1.62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1.34조에서 1.62조 달러 정도가 연간 이자 비용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통상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연간 이자 비용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한 구조적 의미가 뭐냐면은 재정 적자가 잠식이 되는 거죠. 1년 예산 적자가 약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적자에서 80%에서 95% 정도가 순수 국채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거죠. 지출 역전이 되는 거죠. 순이자 비용 1.3조에서 1.6조 달러만으로 미국 국방 예산 약 9천억 달러의 1.5배에서 1.8배에 달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간 세수가 5조에서 5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메디케어 해가지고 약 2조 달러 정도가 쓰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에 쓰이는 또 돈도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쓰이는 거고요. 국방 예산도 아마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조 달러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 적자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도 이제 고민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국의 D1 기준으로는 약 지금 1,414조 원 규모입니다. GDP 대비해서는 51.6%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D1 기준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채무, 국채 등을 포함한 정도가 되는 거죠. D2 기준으로 했을 때 D2는 D1 플러스 비영리 기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이제 합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OECD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공식 비교해서 발표를 합니다. 약 1,470조에서 1,500조 원 되거든요. GDP 대비 비율이 53%에서 55%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D3 공공부문 부채까지 이제 합칩니다. D2에서 한전, 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을 하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650조에서 1,700조 원의 부채가 됩니다.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약 60%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확정부채 플러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이 모든 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2,450조에서 2,500조 원으로 예산이 됩니다. GDP 대비 약 90%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GDP 대비 첫 50%가 돌파를 하는데 2010년도 중반에는 30%였던 D1 기준 채무 비율이 50% 선을 넘어서며 재정 완충률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순이자 비용만 해도 연 25조에서 30조 원에
달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아무도 발표를 안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죠. 내년도 예산도 뭐 800조 원 이상을 통해서 이제 확장 재정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실제로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업황들만 호황을 보이는 거고 나머지 한국 내 산업들은 굉장히 이제 지금은 저조한 그런 상태거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D1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라서 아직 미국의 122%, 일본의 약 235% 국가부채에 비하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비기축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지출, 저출생, 고령화 속도로 인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로 국제 금 선물 가격으로 4,636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 가격은 69.930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투 실버 레이쇼 해가지고 1대 70이던 게 지금 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1대 66 정도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은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애초에 예상했었던 저점을 찍지를 않고 지금 금값 같은 경우에는 4,000달러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값은 55달러 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빠르게 튀어오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연결 선물로 제가 봤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5,626.8달러고요. 최근에 저점이 3,955.4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38.2% 되돌린 가격인 4,593.9를 지금은 넘어섰거든요. 아마 조정이 오더라도 4,593.9, 4,594달러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61.8% 되돌린 가격인 4,988.3달러, 약 5,000달러를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선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점이 121.785달러였습니다. 저점은 최근에 55달러였습니다. 38.2% 되돌린 가격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은선물 가격은 69.91달러입니다. 자, 이게 아마 빠르게 80.512달러, 80달러를 향해서 위로 치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안착이 돼서 80달러에서 안착이 되면 그 다음 고점은 61.8%, 96.27달러까지 빠르게 급상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화도 지금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보니까 지금 138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는 1560달러 선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향후에 금값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물금을 사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저희 골드나라를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실물금을 사고 나서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양도 차익,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중매 거래를 통하면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매도하는 사람만 2.1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금과 은을 꾸준히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1일 이상 배재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